안녕하십니까. 최장전이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조금 특히 이제 외력항의 일반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시간에 저희는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항을 하나씩 계속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음,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조금씩 조금씩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큰 기여는 이 외력항, 바람응력항을 추가로 고려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역학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룬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마찰항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뭐 일단 바람에 대한 역학만 다루기 위해 그냥 이것도 없이 네, 잠깐 그냥 전항력 관성항과 전항력항 그리고 바람응력 이렇게 세 개만 그냥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것보다도 더 복잡한 걸 풀어봤죠. 여기에다가 마찰까지 있는 것도 풀어봤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해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지수함수로 잡고 대입을 하면은 이런 것을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식에서 그냥 마찰항만 없는 거니까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얻었던 이퀘이션 식 네, 거기다 그 마찰 계수 감마에다가 0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을 그냥 얻으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해를 가정하고 집어넣어서 그냥 지배식에 집어넣고 A랑 B를 결정하는 식으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외력항을 그냥 뭐 임의 함수에 대해서 풀기가 처음에 어려우니까 그냥 이 바람을 그냥 임의에 대한 사인 함수로 이렇게 두고 그 문제에 대한 해를 저희가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바람에 대해서 그 주어진 외력에 대해서 얘랑 균형을 이루나 얘랑 균형을 이루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을 무차원화를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각 항의 크기를 저항력의 크기로 제가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시간 규모가 크게 되면은 얘가 작아져서 관성항이 작아지고 그리고 거꾸로 시간 규모가 작게 되면은 1보다 훨씬 더 커진 경우에 거꾸로 저항력항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얼핏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대해서 당장은 해가 조금 복잡한 모양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역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극한을 이렇게 몇 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을 제가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오메가나 뇌력의 프레퀀시가 F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이 W는 아직 훨씬 작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면 뭐 그냥 W 나에다가 여기 제가 꼽혀친 거를 무시하면 이 식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분모에 있는 I랑 F를 그냥 그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은 우리 원형의 지배식에서 얘를 없앤 것과 상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저주파 신호, 그 외력의 주파수가 F보다 훨씬 더 작은 천천히 변동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균형이 정량력과 반응력이 되고 관성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발암력과 그 관성항을 무시하고 발암력과 저항력항의 밸런스 이렇게 딱 식을 세워서 얻은 유속 성분을 저희가 에크만 흐름이라고 부른다고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쉘로 워터 이퀘이션의 그 운동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쉘로 워터 이퀘이션은 vertical averaging한 나벨-스토크 이퀘이션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vertical average 된 에크만 커런트라는 거, 그 부분을 좀 keep in mind 해주시고요. 이거는 용어 자체가 조금 계속 특히 저희가 지오피지컬한 스케일의 해류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크만 커런트라 그러면 바람응력과 저항력이 균형을 이룸을 가정해서 만든 해류 성분 이런 식으로 정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 극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외력의 주파수가 그 F보다 훨씬 더 큰 경우, 그래서 거꾸로 F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솔루션을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고, 또 얘를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차피 딴 것들은 다 상수고, 요 부분만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요 부분이 미분할 때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요거랑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간략한 핵 솔루션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이 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원형의 지배식에서 그 전향력항을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스케일, 그러니까 프레퀀시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저항력이 아니라 관성항과 외력이 밸런스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 시간 규모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적은 거고 천천히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람과 해류가 뭐, 어프로시메이션 심볼이지만 등호 같은 것은 직접적인, 등호로서 연결되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 바람과 해류가 직접적인 그 유속 자체가 연관성을 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유속의 시간 변동성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유속 자체가 아니라 유속의 시간 변화형, 즉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등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바람이 그냥 말 그대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경우는 이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사인 형태의 어떤 함수로서 나올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 상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바람이 어떤 사인으로 주어져 있다면, 유속은, 네, 이거는 유속을 구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적분을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근데 바람이 사인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인을 적분을 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러니까 유속이 코사인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은 페이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90도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그 직접적인 유속 자체가 바람이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극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 머신러닝 같은 걸, 왜 예를 들면, 바람으로써 해류 같은 거, 모델링 같은 거 많이들 하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머신러닝 접근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인풋과 아웃풋의 연관성 같은 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역학적인 구조를 좀 잘 아시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보통은 나이브하게 머신러닝을 짜는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어떤 머신러닝 애프가 코리올리 같으니까 이런 머신이 있으면 보통 그냥 되게 나이브한 접근은 어떤 바람 응력을 인풋으로 넣어서 그냥 유속을 만드는 이런 머신러닝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바람 응력과 유속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구조들이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관성항 자체가 이 디스크리타이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특히 차분화 모델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화샬 T, 화샬 U 자체를 마이너스 UN 빼기 1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작은 델타 T에 대해서 근사를 시킬 수 있다면 얘가 타우 분의 로나 H가 되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음, 플러스 델타 T 타우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UN이 지금의 유속이라고 보면은 UN 빼기 1은 이전 단계에서의 유속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성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유속 자체가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전 상태에 대한 함수로서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풋으로서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이전 상태의 값을 같이 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머신러닝은 구조는 잘 맞추는 되게 컴플렉스한 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풋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좋은 뭐 역학계를 조금은 이해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좋은 직관 같은 걸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이런 시간 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한 특수한 머신러닝들도 이미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그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레스넷이나 아니면은 뉴럴 오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몇 개 유명한 테크닉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퀀시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식이 조금은 바뀌고 그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어떤 뭐 구조 같은 걸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이 외력의 주기가 F랑 비슷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모에 있는 얘가 0으로 수렴을 해서 이 분모에 있는 수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수의 그 크기 자체는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그 공명 현상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에 힘을 가할 때 시스템 자체가 지니는 주파수랑 똑같은 주파수로 외력을 가하게 되면 그 진폭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꼭 해보고 가시면 좋은 게, 지금 사실은 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쓸 수 없는 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정의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정확히 이 경우에 대한 해를 어떻게 구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미분 방정식, 저랑 같이 이야기할 모든 미분 방정식들은 그냥 해를 그냥 이렇게 잡고 대입을 해봐라. 그냥 해가 이런 꼴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 이 레시피가 먹히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해를 뭐 이 꼴로 잡고 여기다가 넣고 막 이제 뭐 미분할 거 미분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 과정 중에 이 스텝이 나오게 되는데요. 넣고 식을 정리하면 뭐 이런 꼴이 나오고 그리고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줘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넘길 때 F-W 낫이 0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0의 순간 양변을 0으로 이게 0의 순간 0으로 양변을 나누는 게 넌센스 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텝 만약에 F 이꼴 W 나신 경우라면 여기서 그냥 딱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 이게 대표적으로 기저를 잘못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저를 통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F 이꼴 W 나실 때는 안 먹히는데 W 낫을 기점으로 W 낫 이퀄 F일 때는 얘가 작동을 안 하는데 근데 플러스 0.00000000000 뭐 1 하면은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를 0으로 조금씩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면은 뭐 여튼 F가 W 낫이 딱 F는 아니니까 작동을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W not equal F를 집어넣으면 작동을 안 하는데 여기 이거를 극한을 취해 보시면 W not을 이렇게 F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요. 취해 보시면 정확하게 결정이 된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혹시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저가 고등학생 때는 정식적인 교과 과정은 아니긴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아마 칼큘러스 시간에 가르쳐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극한 보내는 거 로피탈의 법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산을 해보시면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 뭐 이런 식이잖아요. x가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함수를 해서 x가 a로 가는 극한을 구할 때 이게 g 프라임 x, f 프라임 x 이거랑 같다. 이게 로피탈의 법칙인데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계정에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극한이니까, 이게 과연 솔루션이 맞을까? 정확히 W not equal F일 때의 솔루션이 맞을까? 그거는 얘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검증을 해보는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이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맞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이거 오일러 법칙이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이고, 얘가 진폭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진폭이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공명이 일어날 때는 진폭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진폭이 커지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찰이 문제가 될 때까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마찰을 다 무시하고 풀어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 시간 규모가 마찰 시간 규모보다 지나게 되면은 마찰함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가 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역학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 값들을 알 수가 있다. 솔루션과 그 이퀘이션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조금 설명을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외력을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바람력의 사인 코사인 형태로, 그 오일러 폼의 사인 코사인 형태로 준 케이스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근데 오늘의 목표는 이제 이거를 훨씬 더 일반화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그냥 아무 함수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게 일반화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은 이런 해양학의 이론적인 테오레티컬 모델들에서 정말 사인 코사인 함수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매력이 사인 코사인 형태로 주어진 경우 아니면 그거의 오일러 폼으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분명히 드는 생각들은 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형태의 매력을 좋아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게 그냥 아이디얼하고 함에도 적절히 리얼리스틱하다 이런 식의 설명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풀기가 쉽기 때문이고요. 사인 코사인 형태로 잡았을 때. 그리고 그게 아마 솔직히 매우 큰 이유일 거고 그 외에 그리고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이 사인 코사인 혹은 뭐 오일러 폼으로 그 이의 이 형태로든 그, 여튼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만 풀고 나면 이거를 쉽게 확장을 할 수가 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건 뭐냐? 그 매력항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발화 능력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사인 코사인 성분으로만 주파수가 딱 하나가 가진 사인 코사인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가정한 것이죠. 사실은 바람이나 뭐 모든 대부분의 관측들이 그렇듯 하나의 사인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 같은 거 뭐 해픈 육군 시브리즈 컨셉에서는 뭐 주파수가 하루 그 프레퀀시가 그 주기가 원데이일 거지만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 주변 해양 같은 경우는 몬순 시스템이죠. 시즈널리티도 가지고 그러니까 데일리 이렇게 베리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시즈널 베리에이션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들이 실제 바람 자료에는 담겨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사인 코사인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사인 코사인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11번식 같은 경우가 그렇게 외력을 하나를 더 준 거죠. 바람력인데 바람이 하나의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하나 이상, 특히 두 개의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그 솔루션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냥 컨셉슈얼리 확장만 딱 하나만 해보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비제참 미분 방정식의 중첩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그 제차 미분 방정식의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매력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뭐 어떤 미분방정식 솔루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상수를 곱한 것도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그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두 개가 있으면 그걸 더한 것도 솔루션이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작동은 하지 않지만 비제차인 경우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지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력항을 가지는 L이라는 어떤 미분 현상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미분 방정식인 거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인 U낫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자체는 똑같은데 외력항만 다른 거를 가지는 F1으로서 요 미분 방정식의 해로서 U1이 있으면 이 그 지금 여기 이 F낫이라는 외력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하고 F1이라는 것에다가 또 다른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을 외력으로 가지는 미분 방정식의 얘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요거 U나 U1에 어떤 상수 여기에 곱해주는 상수
상수를 곱해주고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프로브가 돼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떼어그럼일 건데, 이게 사실은 핵 키워드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리니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상수가 곱해진 게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수를 밖으로 뺄 수 있고, 이 성질을 만족시키고, 또 이렇게 함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이거 두 개 성질을 만족시키는 게 엄밀한 정의의 리니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항들이 리니어면 이 L도 리니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얘를 이 두 번째 성질의 가산성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보시면 C나 U나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 상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처음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거에 의해서 F0이 되고 여기가 이거에 의해서 F1이 되는 식으로 저희가 꽤나 쉽게 이렇게 증명을 대충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상수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C낫도 1이고 C1도 1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인 경우 네. 그럼 얘도 당연히 0이고 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이게 임의의 상수라서 아무 상수일 때나 다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지금 저희는 외력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미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방정식을 주어고 풀었을 때가 얘가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구한 방식으로 그대로 될 거고 이 외력 말고 얘만 가지고 있을 때의 솔루션은 U1이고 이거는 그냥 W 낫 대신에 W1 넣어주고 타우 낫 대신에 타우 낫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은 식인데 그냥 파라미터만 바꾼 거니까 U 낫도 구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 매력이 그냥 단순히 두 개를 더한 걸로서 주어진다면, 솔루션은 얘랑 따로 풀어서 그걸 더한 게 솔루션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풀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미 풀어봤고, 이 경우에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이고, 뭐야.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으면 요거의 솔루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아, 제가 귀찮으니까 이건 좀 빼고 적을게요.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요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력항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풀어본 문제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해는 뭐냐? 이런 식으로 줬을 때 해는 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력항이 여러 개가 주어져도 그냥 각각의 외력항인 경우에 대해서 푼 다음에 그냥 정해주면 끝이다. 이게 이제 그, 요, 이 친구가 말해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푼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까지 나오는 건, 네. 이렇게 푼 다음에, 근데 이거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기저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했던 게, 그 컴포넌트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컴포넌트에 대한 지배식을 찾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지배식이, 이 문제에 상응하는 재참 비문방 형식의 해였다는 것도 저희가 보았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 성질을 이용하면 꽤나 쉽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F가 아무 함수일 때나 다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1 이꼴 0인 경우를 하게 된에 대해서 네, 보시면 얘가 그 솔루션의 컴포넌트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그 제차 문제에 대한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이거를 심지어는 저희가 무한히 많이 확장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똑같겠죠? 여기도 파워2, 이 아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보통 그냥 시그마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요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그러면 이거에 상응하는 솔루션은 분명히 요게 된다는 것이죠. 파워 n 2에 2에 마이너스 i w n t 로나 H I F W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한히 그냥 사인을 많이 쌓을 수도 있다는 뜻이 사인 코사인을 많이 쌓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아마 감이 좋은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인 코사인을 무수히 많이 쌓아서 임의의 그냥 함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우리가 보통 풀이의 급수라고 부르죠. 네. 풀이의 변환, 뭐 아니면 풀이의 급수, 그게 뭐냐?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그걸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또 나타내는 걸 풀이의 급수 혹은 풀이의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이 비제차 미분방 정식의 이 중첩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인 코사인 하나인 경우에 대해 해가 아니면 그걸 무수히 많이 쌓아가지고 임의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아마 이게 풀이의 급수가 항상 성립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솔직히 잘 정확히 모르는 거겠는데. 몇 가지 컨디션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유려한, 적당히 좋은 곡선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아마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은 안 되는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 자체가 무한히 길지 않고, 그러니까 개수가 유한하고 또 디스크레타이즈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풀이의 급수가 항상 작동을 하는 걸로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곡선에 그냥 적당히 부드러운 곡선에 대해서 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임의의 타임 시리즈를 저희가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거기다 상수 곱해준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미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풀어봤고 이 슈퍼포지션을 통해서 그냥 무수히 계속 쌓은 거에 대한 솔루션도 얘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냥 임의의 타임 시리즈 타우에 대한 솔루션을 구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함수를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그 각각의 사인 코사인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와 진폭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풀이의 변화, FFT 그런 거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 어떤 시간에 대한 시계열을 풀이해를 돌린다는 말은 이 진폭에 해당하는,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폭을 찾아낸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계열을 풀이를 돌리는 것을 그 진폭을 찾아내는데 그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진폭을 찾아내는 어떤 오퍼레이터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컬시브 F를 제가 풀이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해놓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가끔씩 시간 도메인에 있는 걸 프레퀀시 도메인으로 옮긴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변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시간에 대한 함수를 프레퀀시에 대한 함수이고 그다음에 그 값을 이제 진폭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인지 코디네이트 그런 식으로 느낌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무한히 더했을 경우에 이제 솔루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제가 좀 깔끔하게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 네, 요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얘를 풀이해를 돌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진폭에다가 계속 헤드 연산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머리에 헤드 이 표시가 있으면 그냥 진폭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풀이의 변환 돌린 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타워를 풀이의 변환 돌린 거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윈드 스틸스 바람의 시계열에 대해서 그걸 풀이의 변환한 거에다가 이런 함수를 곱해줘서 역변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식으로 유속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풋의 스펙트럼, 이 인풋을 프레이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이 함수를 곱해주고 그걸 역변환해 주는데 그 곱해주는 함수를 저희가 보통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타임 시리즈 아나리시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컨셉이라서 이런 용어도 조금은 타임 시리즈 엄밀히 말하면 모델링 쪽이죠. 네, 그쪽에 많이 나오는 컨셉이라 이 용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저번 시간에 했어.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이 쌓아가지고 쌓는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바람력 시계열에 대한 솔루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좀 되게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영상에다가 이미 이번 되게 올려주셨다시피 그 테크닉으로 푸실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테크닉 그대로 하면 푸실 수가 있긴 한데요. 제가 잠깐 그냥 계산에만 조금 집중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해을 구하는지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지배식이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그냥 고정이 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아무 시계열 형태로 주어진 대한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임의의 그냥 any 펑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타우 바람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조건희 교수님께서 exact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퍼스트 홀더 이퀘이션이 퍼스트 홀더 ODE가 exact 이퀘이션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이게 폼이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조건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exact 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거를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푸는 방법도 올려주셨지만, 제가 그냥 이거를 그래서 똑같은 건데, 그냥 연산에만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푸느냐. 여기에다가 그냥 임의의 시간에 대한 함수, g를 곱해줍니다. 임의의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g, 라운드 t, 라운드 에타, 플러스 g, y, f, 플러스 감마 h, u, g, 타우,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약간 조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의 이거인 경우에 대해서 인축상 경우를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기보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잡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G를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거라고 그냥 잡는 순간, 만약에 이게 그 성립을 한다면,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G, 라운드 G, U100, 여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체인이죠. 왜, 앞에 거 곱한 거, 뭐 이런 거 미분할 때, 이거 있잖아요. 체인은. 아시겠지만, 네. 이 폼이라서 요거를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체인 룰에 의해서. 네. 그리고 얘가 얘랑 이번에 거 그대로 쓰면, G 곱하기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적분을 하기 용이한 폼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을 그냥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G 곱하기 타우, dt, 이렇게 나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적분상수 있어야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 안 하고 그냥 0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G를 반대편으로 옮기기만 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그래서 G가 뭔데?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라운드 T, 라운드 G 이꼴 IF 플러스 감마 H 곱하기 G. 지금 보시면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품으로써 G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리고 몇 가지 뭐 세세한 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이걸 0에서부터 임의의 시간까지 적분을 하게 돼서 이게 뭐 노테이션상 보통 그냥 생략을 많이 하게 되지만 보통은 이 부분을 뭐 이런 노테이션을 써주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G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좀 정리를 하고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구해서 조금 깔끔하게 적으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드시는 생각이 이거 다른데? 라는 게 아마 제일 먼저 드실 거고요. 그 다음은 얘가 뭐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제가 컨볼루션에 대해서 아냐고 계속 그 사전에 여쭤봤었는데, 이거를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가 뭐냐? 제가 컨볼루션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는 다들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무빙 에버리지 아니야. 무빙 런 아니야. 다 해봤고 대충 뭔지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두 개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빙 런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가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막 있으면 어떤 특정 윈도우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세 칸 정도의 윈도우 줘가지고 이거의 평균값을 딱 구하고 그다음에 이 윈도우를 한 칸 옆으로 당겨가지고 그 나머지 세 개의 평균값 구하고 또 한 칸 옮겨서 평균값 구하고 평균값 구하고 평균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걸 무빙 에버리지 그렇게 많이 하고 타임 시리즈 처리할 때 이런 뾰족뾰족한 시그널도 없애기 위해 많이 쓰잖아요. 고주파 시그널 없애기 위해. 그거의 연속인 버전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그거를 컨볼루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세스에 대한 성질이 이 이퀘션이 그대로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이 G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풋인 바람 응력의 시계열에 G를 어떤 함수를 곱하고 적분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곱하는 함수가 얘인데 조금 그냥 컨볼루션이 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위해 f 이퀄 0인 경우 그러니까 G가 단순히 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얘를 t 방향으로 그러니까 t 방향으로 그냥 그 평행이동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G가 지금 f 이퀄 0인 경우에는 지수 함수가 되니까 이게 t 틸다 그리고 g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지수 함수로서. 이게 t 틸다가 되는 건데 얘는 이
t의 tilda를 t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에 대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평행이동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임의의 그 바람에 대한 시계열이 막 복잡한 형태로 막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있고 얘가 바람력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두 개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한 얘랑 이 바람량의 값을 곱한 다음에 적분, 그러니까 더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t는 계속 뭐 시간에 따라 쭉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우리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 t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막 질문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특정 함수를 평행이동시키고 곱해서 더해준다. 이게 컨볼루션이고요. 아마 한국어로는 합성곱 그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또 역학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해류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특히 바람에 의한 해류라는 게, 이 바람의 시계열에 대해서 어떤 웨이팅을 줘서, G라는 이 함수의 형태로 웨이팅을 줘서 더하는 게 그 해류값, 해류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웨이팅이 지금 순간에는 제일 크게 걸리고, 이전에 불었던 바람에 대해서는 웨이팅이 이렇게 좀 조금씩 작게 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10년 전에 바람, 뭐 100년 전, 만년 전의 바람들은 웨이팅이 사실상 0이나 다름없게 걸려서 그것들이 지금 순간에 기여하는 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마찰이 하는 역할이다. 만약에 마찰이 없게 되면 이게 그냥 G가 그냥 1이 되잖아요. 그 말은 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G가 1이 되면 그냥 바람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게 유속이 버리잖아요. G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도 있잖아요. 그 바람의 보통 이 시간 적분량을 저희가 보통 wind impulse, 뭐 바람 충격량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용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면 지금의 순간의 바람이 지금 해주 상황에 기여하는 게 지금의 바람이나 어제 바람이나 100년 전의 바람이나 똑같이 웨이팅이 걸린다는 거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해양에서는 당연히 마찰이 아무리 적더라도 있고 결국에 지금 이제 지금의 U 값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들은 특정 타임 스팬만큼 이만큼 이 웨이팅 유의미하게 걸리는 요만큼의 그 기간 동안의 바람의 적분량이라고 그 웨이팅을 줘서 적분한 거 이렇게 컴프레hen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규모가 그 마찰 시간 규모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죠. 뭐한 3배 정도 보통 해줘야지 이게 한 90% 이상 담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해류를 구성하는 게 단순히 지금 순간의 바람이 아니라 이전의 바람값들도 지금의 순간에 기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여를 하는 정도는 옛날의 것일수록 그 기여도가 exponentially decaying 하는구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이거 다른데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요. 이게 사실은 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컨볼루션 띠오리라고 부릅니다. 컨볼루션 띠오리가 뭐냐? 이 두 개의 시계열을 합성곱을 취한 그러면 합성곱을 취한 어떤 새로운 시계열이 되겠죠. 그게 U인 거고. 그거를 P를 돌리면 이 인풋으로 넣은 두 개의 함수를 각각 P에 트랜스폼해서 그 스펙트럼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학원 레벨의 이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때 한 번쯤은 이게 나오게 되는 띠오리 중에 띠오럼 중에 하나예요. 저 최근에 안 건데 이 떼오럼이란 말은 떼오럼은 이제 프로브가 된 거, 떼오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떼오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좀 조금 어느 정도 엄밀하게 증명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 네. 실제로도 이거 손으로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요 파트가 이 G라는 함수를 풀이에 변환한 건가? 그거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 실제로 이게 이 G가 정의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손으로 해보시면 이게 정확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링크 잠깐 그 풀이에나 그런 것들 제가 좀 간단하게 가시화를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시계열이 있으면 얘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의 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거꾸로 싹 다 더하면 원형의 폼으로 돌아오고 이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꽤나 부드러운 곡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희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이따가 아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컨볼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바람을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G라는 함수 안에 그 마이너스 T 틸다 마이너스 T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윈도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바람력이고 이 G라는 웨이팅 펑션을 곱하고 더한 결 이 저 밑에 검은색 텀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게 사실은 이 파란색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빨간색이 레퍼런스 솔루션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구하는 똑같이 일치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거 지금 결국에, 네, 이미 이 가락력이 그냥 임의의 시간, 그냥 아무 시계열이나 대 형태로 주어져 있어도 지금은 저희가 솔루션을 구하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이 자리에 그 마찰 계수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마찰은 이게 수심이 깊을 때 이게 없긴 한데, 그, 나베스토피케이션에 있는 다른 항들도 이런 폼으로서 적당히 치환이 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베스토크에서 우리가 무시한 다른 항들도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감마분의 H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감마,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꾼 케이스를 저희가 슬램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꽤나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느 정도 퍼블리시가 가능한 뭐 간단한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측에 잘 들어맞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관측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모델을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모델,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그냥 임의의 파라미터 값에 대해 가지고 인풋을 줘서 그 변수, 종속 변수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 U 벡터를 산출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고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거를 보통 포워드 모델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U에 대한 타임 시리즈가 있고, 이게 우리 U에 대한 타임 시리즈를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이라면, 이 U 값으로부터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얻는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인버스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마 값을 얻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감마라는 게 시그널이 결국 이거의 역수가 시그널이 살아남는 시간 규모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해역에 대해서 그 과거의 시그널이 지금의 영향을 주는 어떤 타임 윈도우 같은 거를 이 감마를 역산함으로써 우리가 산출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같은 데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바람이 단순히 지금 순간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바람들도 지금 순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신러닝 같은 거 구축할 때 인풋에다가 단순히 지금의 바람만 넣을 게 아니라 과거의 바람들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걸 무한히 100년 전, 1000년 전의 바람값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을 자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물리학들은 되게 고전이죠. 오래되고 재미없고 요즘 많이 안 하고 진짜 클래식인데 클래식 네버다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심플하고 오래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깔끔한 임플리케이션을 주고 현대 테크닉에도 어떻게 조금 적절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이 외력항이 어떤 되게 풀기 쉬운 함수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타임시로 주어졌을 때의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 풀이의 급수와 그 다음에 뭐죠? 인터벌 원리로 이렇게 쌓아서 한 거랑 그 다음에
손으로 풀어서 컨볼루션 한 거랑 사실은 똑같다. 그리고 그것을 컨볼루션 띠오리라고 한다. 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 U값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인풋으로 쓰는 바람력을 풀이를 돌리고, 트랜스퍼 펑션 이거를 곱해주고, 인버스 구하는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그 G는 이미 주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G랑 바람력 시계랑 컨볼루션을 돌리는 식으로 U를 구해도 된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뭐 컴파운드 아나리시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해류 성분에 대한 뭐 지배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윈드 드라이브는 커런트 컴파운드를 실질적으로 산출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손으로 코딩하는 것도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올바르게 계산을 하는 코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윈드 드라이브 컴포넌트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류가 뭐 갑자기 확 높아졌을 때, 이게 윈드 드라이브 커런트인지 아닌지, 이 모델의 아웃풋이랑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뭐 좀 연구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런 식일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과제인데 네, 조금 제가 좀 정리를 잘 못해서 네,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게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의 페이지 3쪽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3쪽, 이쪽이요? 네. 3쪽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합적 해석해서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참석자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미분 방정식을 보실 때 다들 이제 어떤 나름의 직관들이 있으시겠지만 각각의 어떤 텀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뜻인지들을 매치시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풀이 이전에.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지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 각각이 어떤 의미들을 갖느냐. 어떤 미분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어떤 뜻이고 여기 곱해져 있는 각각의 텀들의 어떤 것들인지를 매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들을 이제 볼 때 그러면서 음미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좀 같이 듣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그 단어에서 풀이의 급수랑 풀이의 변화는 엄밀하게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만약에 이게 인풋이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저희가 쓰는 건 이제 t를 쓰고 있는데요. t를 기본적으로 원 베리어블로 쓰고 있는데 그 인풋이 파이널 레인지에 있으면 풀이의 급수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파이널 레인지에 있으니까 sin t, sin 2t, sin 3t가 다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이 인터벌의 길이가 무한대로 길어지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주기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인풋의 길이가 유한할 때 풀이의 급수를 쓸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할 거냐를 이제 어떤 이제 극복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다르지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결에서 기본적으로 컨볼루전을 곱으로 보는 점에서는 풀이의 급수를 쓰든 풀이의 변환을 쓰든 똑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어떤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따질 때 이게 각각의 어떤 주기성의 데이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냐를 보는 것들은 풀이의 급수를 가지고 어떤 보는 맥락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풀이의 변환에 대한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좀 오묘하게 좀 섞여 있어요. 그게 좀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좀 코멘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가 제가 이제 들으면서 사실 이제 저는 되게 이 얘기들을 듣는 게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공부해온 이제 상미분 방정식 혹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들이 이게 해류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사실 들으면서 너무너무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데 제가 사실 들으면서 또 다른 한켠에서는 계속 이 지금 이제 해류 쪽을 공부하시는 어떤 연구자들 입장,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이 소위 이제 지오피지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는 이런 이제 고전적인 분야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전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온 어떤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치가 이제 존중받고 인정받은 형태로 그래서 이건 제가 수학 연구자로서 어떤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요. 전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만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좀 수학적인 분야라고 여겨지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만 가지고 보면요. 그리고
이 수학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미적분학에 대해서 일변수 미적분학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개같이 부르면 정말로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개같이 구르면 이거 보상이 되겠다가 제 개인의 그 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거냐면 연구자로 가고자 하시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그 만약에 어떤 요구들이 있으시면 지금 적어도 이제 격주 단위로 지금 최장근 박사님의 이 세미나는 계속 당분간 흘러갈 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씩이 비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이 제 지금 학기 중 마지막 티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되는 어떤 시간에 만약에 필요하면 격주에 한 번씩 제가 그것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의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그 연구자를 지망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보통은 이거를 그 수준의 어떤 멤버십 서비스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과 기본적으로 무관하게 만약에 나 지금 이런 계통의 어떤 이제 연구자로서 그 어떤 내 인생을 좀 걸어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수학의 인생에서 발목이 잡힌다 하면 그 한 2년 정도 개같이 부르시면 그 제 생각에는 그 에이스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다루는 미분방정식론 그리고 어떤 편미분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층위에서는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녹이실 수 있으시면 그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 2년 정도 잡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아마 그 날라다니시지 않을까가 제 개인의 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트레이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좀 내용에 대해서 뭐 아마 제가 너무 저 사실은 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연습을 좀 잘 못했더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키워드들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들으셨을 거잖아요. 우리 이거는 제가 막 설문 돌렸을 때도 컨볼루션은 몰라도 풀이는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컨볼루션도 무빙 에버레이지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무빙 에버레이지는 뭔지 다 아셨고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이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테크닉들의 기저에는 이런 수학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링 적분도 이 컨볼루션 테오레엄에 의해서 무빙인도 돌리나 아니면은 스펙트럼에다가 뭐 어떤 함수 딱 트렁케이션 해가지고 도버건을 하는 식으로 하나 그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같은 거라는 게 이런 문제에서도 다들 담겨 있고 그러니까 모든 되게 알게 모르게 이 미분 방정식이랑 그다음에 수학에서 흘러나오는 지식들을 되게 다 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아는 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돼서 조금 기본적인 그 조금 베이스 레벨의 어떤 연구들, 뭐 알고리즘 개발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 연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트라이 해보시는 게 해보는 게 되게 가치가 있다는 걸 조금 저도 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편히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좀 레코딩을 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